반갑습니다. 현초입니다. 오늘은 오행이 부족한 것 중에 수기운 보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수라는 것은 계절적으로는 겨울, 하루 중에서는 밤입니다. 방향으로는 북쪽을 의미하죠. 뭔가 지혜롭고 그리고 뭔가가 저장되고 응축되고 한 휴식, 저장, 응축 근본의 모든 기운을 수라고 합니다. 우리 몸에서는 모든 에너지의 정을 갈무리하고 있는 콩팥이죠. 자신우명문이 있는데 콩팥의 그 수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적으로는 요돈이 이렇게 수녀관이 이렇게 하는데 전부 다 이 자신우명문이라는 이 기운에 의해서 우리 동양적 사상으로서는 우리 몸의 아래에 있으면서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수습을 조절 통제하는 기운을 수라고 의미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의 타고날 때부터 부모로부터는 정을 갈무리하고 있다 이렇게 한번 봅니다. 여튼 이 수기운을 우리가 사주로서 부족한 사람이 있겠고 현상적으로 사주에 수는 많은데 잠을 못 잔다든지 시지를 못 한다든지 그죠? 항상 건조하다든지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 다 수기운이 부족한 겁니다. 자, 건강적으로는 우리가 발바닥, 수라는 것은 아래에 있다 했죠. 그래서 기운을 아래로 당겨주는, 그래서 아래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용천이라는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머리가 아프거나 두통이 있거나 눈이 튀어나오려고 하거나 상열이 잘 돼가지고 잠을 못 자거나 이런 사람들은 밖으로 열을 빼주는 방법도 있고 아래에서 기운을 당겨서 내려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용천을 당겨 내리는 방법이죠. 용천은 이게 발바닥이면 발바닥을 이렇게 발가락을 딱 굽히면 요점에 이렇게 쏙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발로 말하자면 발바닥에 3분의 1 지점입니다. 이 중앙. 여기를 강하게 자극하는 겁니다. 또는 해음이라 해가지고 항문과 생식기 사이 중간에 쏙 들어가는 부분 해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은영을 두고 호흡을 하는 겁니다. 호흡을 당겨가지고 그 해음까지 쭉 당겼다 올리는 그런 은영을 가지는 겁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저번에 대장 금의 기운을 보충할 때 했던 항문 쪽이라 하면 자연적으로 이 해음도 거기 갑니다. 그래서 예전 분들은 이 정력을 강하게 만들고 근원적인 정을 강하게 만들고 했던 스님들은 여기다 이 해음 부위에다 뜸을 떴어요. 그죠? 요즘은 그 뜸방에 가면 자욕 있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뜸을 뜨시는 분도 많죠. 상당히 괜찮습니다. 수가 부족한 분들은 그쪽에 자극을 줌으로써 그쪽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냥 발바닥을 요즘 그 공원이나 이런 데 가면 지압하는 데 잘 돼 있잖아요. 그것을 주기적으로 지압을 해주면 또 좋겠다. 발 마사지 그날만 합니다. 그 다음에는 방광이나 콩팥치기. 우리가 방광은 이 아랫부위에 있죠. 그죠? 여기를 이렇게 그죠? 힘을 주고 이렇게 두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신 우명문 콩팥을 너무 무리하지 않게 그죠? 또는 나무나 이런 데 가서 이렇게 허리를 툭툭툭 치는 것도 괜찮다. 뭐든지 우리가 자극을 주고 관심을 주면 거기에 기혈이 더 잘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순간적으로 갑자기 타격을 하게 되면 거기 기가 딱 울처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신호를 주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적당한 그런 강도로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기라는 것은 앞에서 보면 보이지 않죠. 그래서 이 숨어 있는 장부 콩팥이 해당됩니다. 가장 깊은 거 우리 오가 눈에 드러난 것 중에 눈이나 코나 입이나 이런 건 다 드러났잖아요. 귀는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수의 장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콩팥의 기운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귀 이상한 소리가 난다, 귀에 물이 찬다, 귀에 염증이 잘 생긴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전부 이 콩팥 기운이 나빠서 그래요. 우리가 저번에 누굽니까 한지민 사주 그 친구도 이렇게 토가 많아가지고 토다 수색이 되니까 콩팥이 안 좋아져갖고 이런 뭡니까 피곤하면 귀에 염증이 생겨서 어지러움병이 생기는 거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수의 문제입니다. 콩팥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귀 마사지
특히 어린이도 마찬가지고 14세 이전에는 더욱더 이 귀를 갖다가 주변을 마사지 해주면 상당히 좋습니다. 귀를. 우리 이 귀라는 것이 태아가 이렇게 거꾸로 딱 이렇게 엎드려 있는 모습이죠. 이렇게 태아 자세죠. 이게 머리고 그죠? 허리고 다리가 모여져 있죠. 안에 내장이고. 그래서 그 안쪽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적당량의 수분을 반드시 섭취를 해주는 것이 좋다. 목이 마르지 않아도 적당량을 꾸준히 먹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물을 먹을 때는 되도록이면 음양탕, 뜨거운 물을 넣고 거기에 찬물을 부어가지고 물이 음양화합을 하는 그 물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지나치게 차운 물을 먹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수영 괜찮습니다. 물에서 노는 거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특히 허리 안 좋고 이런 사람들은 수영장에 가서 걷기 하는 게 이런 것도 상당히 좋죠. 그 다음에 요가 자세나 또는 스트레칭 자세 이런 것도 다 좋습니다. 특히 이렇게 태아 자세로 우리가 잘 때 태아 자세로 자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이 수를 보충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뱃속에 있을 때가 수의 상태거든요, 사람은. 그때 우리가 이렇게 딱 이렇게 웅크리고 딱 있잖아요, 그죠? 그 자세가 수의 자세다. 그럼 수의 자세의 반대는 뭡니까? 팔다리를 쭉 벌리고 자는 거죠. 그러면 기운이 발산이 많이 돼갖고 흩어집니다. 모아야, 수라는 것은 응축하는 거겠죠, 응축. 모아야 수입니다. 그 다음에 음식으로 뭐 젓갈류 또는 뭡니까 이 소금 이렇게 볶은 소금 있잖아요. 그런 걸 뭐라 하지? 구운 소금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거라든지 죽용 같은 거죠. 그 다음에 김이나 바다에 나는 김이나 미역이나 다시마나 그죠? 특히 해삼. 그 다음에 뭐 밭에서 나는 두유, 특히 검은 콩, 진우리 콩이라고 하죠. 서목태. 그 다음에 밤, 하수, 구기자 뭐 이런 음식들도 전부 다 콩팥에 다 영양을 주고 하체를 아래를 튼튼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안 들어가는데 여기 스커트도 이 콩팥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 하체 아래를 튼튼하게 함으로써 그저 기본을 잡아주는 거죠. 그것도 다 수를 튼튼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물건으로 보겠습니다. 우리가 풍수라든지 실내 풍수라든지 이런 것으로 우리가 보완을 할 때 특히 침실은 편안하게 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침실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줘야 된다. 안정적인 건 뭐냐? 반드시 머리가 닿는 부분을 단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벽이 있거나 뭔가 확실하게 단단해야 됩니다. 이게 텅 빗고 특히 내 머리 닿는데 창이 있거나 문이 열리거나 하는 것은 아주 안 좋습니다. 그러면 잠도 깊이 못 잘 분들은 풍이 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머리는 단단한 부위에 딱 대고 자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향적으로. 그 다음에 목욕탕 있지 않습니까? 물을 주로 다루는 그 목욕탕을 좀 깨끗하게, 콩팥 안 좋은 사람들은 특히 침실은 아주 안정되고 머리 닿는 부분을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우리 조명이나 이런 것도 잘 조절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목욕탕을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놓는 것이 콩팥이 약한 사람 또는 수가 부족한 사람, 수가 필요한 사람한테는 좋다. 그 다음에는 나무로 말하자면 그 뿌리가 수입니다. 그래서 뿌리공예. 대지로 말하자면 쪽발이. 대지로 말하자면 쪽발이 또 수입니다. 이 쪽발 같은 것도 좋아요. 이 쪽발 같은 거. 안 그러면 돼지 콩팥 있잖아요. 우리 뭡니까 순대하면 콩팥 있잖아요. 그런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수족관이나 그죠? 수초. 근데 이 수족관이 관리를 못하게 되면 오히려 안 좋습니다. 관리를 못해서 수족관 안 놓는 게 좋습니다. 반드시 수족관이 살아있어야 되고 깨끗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초, 물에 생명이 살아있는 수초 같은 것도 좋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은은한 물소리 들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좋습니다. 물소리가 급하면 안 됩니다. 은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물레방아, 우리 실내 인테리어로 이렇게 물을 끌어들여서 하는 그 물레방아 형식의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물이 돌아가는 거. 그런 것도 괜찮아요. 또는 이제 사진이나 그림으로서는 월화천이라 해가지고 저 실크로드에 천년 동안 마르지 않는 샘이 있답니다. 그런 사진 또는 특히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백두산 천지, 그죠? 이런 사진이나 그림을 그려놓는 게 아주 좋죠. 그 다음에 호수나 이 바이칼 호수, 큰 호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계곡이나 강이나
또는 별 중에 그 수성 있잖아요. 목성, 수성. 그러니까 목기가 부족한 사람은 목성 사진을 붙이고 토기가 부족한 사람은 토성을 붙이고 그게 실제 그렇게 작용을 합니다. 우리가 이 토의 기운이라는 것은 이 토성이 지구에 영향을 가까이 미칠 때 그 기운이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의 기운이 필요한 사람은 이 수성, 목화, 토금, 그 지하, 그 재래명 중에 이 수성 사진을 걸어놓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캐릭터로서 돼지 캐릭터, 귀여운 아기 돼지 사고, 그죠? 그 다음에 지 캐릭터, 미키마우스나 이런 지 캐릭터, 이런 캐릭터들도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족보 있잖아요, 족보. 이 족보라서 우리 삶의, 인간사의 뿌리죠. 이 족보 같은 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부모님 사진 같은 거 걸어 놓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뭐 기본적인 내용이지만은 수의 색깔이 흑색이잖아요. 그래서 검은색을 가지고 뭔가 인테리어를 넣어서 하는 그런 행태. 그죠? 숫자로 말하자면 1하고 6이 수기 때문에 1하고 6이라는 것을 좀 활용하는, 예를 들면 뭐 전화번호 같은 것은 1116이라든지 1666이라든지,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수의 기운을 불러주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습관적으로 보겠습니다. 이 생활 습관으로서 내 삶의 자세를 바꿈으로써 내 마음 상태를 바꿈으로써 외부적 에너지를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첫째는 나의 뿌리가 되는 조상님과 부모님께 항상 감사 기도를 하는 겁니다. 아침에 딱 일어나면 부모님 감사합니다, 조상님 감사합니다 이러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사를 잘 모셔야 되겠죠. 시사 같은 거 잘 가야 되겠죠. 수가 부족한 사람들. 그죠?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뿌리를 튼튼하게 하는 것이 수를 강화시키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는 그 예전 그 봉건 시대 같은 경우는 뭐예요? 그 뿌리가 임금님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북쪽을 향해서 임금님이 북쪽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향해서 막 절을 하고 막 그랬죠. 우리는 그냥 이 자연 상태에서 우리 부모님, 조상한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독서입니다. 독서 중에서도 철학이나 사상이나 종교나 그런 쪽에 관계된 거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 지금 하는 공부, 이런 철학 공부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 오행 공부도 상당히 수기운을 잡아 있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리를 이해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참선, 명상 또는 말을 안 하는 것. 내 수가 부족한 사람들은 내 기운을 이렇게 갈무리하지 못하고 자꾸 밖으로 빠져나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정도는 말을 딱 안 하고 묵언을 하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그 에너지가 다시 재충전이 됩니다. 이 자체가. 그리고 윗바사나 같은 거, 가만히 자신을 이렇게 느껴보는 윗바사나 같은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가볍게 호수 같은 거, 물 있는 쪽을 그저 산책하는 거, 또는 습관 중에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는 거, 이 정리하고 저장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좋습니다. 또는 매일 하루에 지혜의 말씀 한 가지씩을 암송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기소불력은 물시의인이라 뭐 이런 걸 앉아 하는 거예요. 뭔 뜻인데요? 자기한테 뜻을 외우는 거죠. 남이 하기 싫은 것을 내가 하기 싫은 것을 남한테 요구하지 마라. 그걸 하루에 한 개씩만 외우는 거예요. 너무 많습니까? 그럼 이틀에 한 개씩이라도 그죠? 지혜 암송을 지혜라는 게 수입니다. 그 다음에는 잠을 충분히 자는데 반드시 시간을 정해놓고 자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자시와 축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자는 게 좋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가 현대에 이렇게 밤에도 불빛이 휘황찬란하기 때문에 사실은 자시 축시에 잘 못 잡니다. 그래서 이 수의 기운이 부족한 시대가. 그래서 시대가 지금 화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오는 현공풍수에서 구운이 화의 시대이기 되기 때문에 엄청 화려하고 밝고 막 이렇게 됩니다. 물론 그러다 보니까 속이 허해지고 정신적인 그런 학문이나 공부가 그죠, 심리나 철학 이런 쪽이 더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잠이나 휴식을 반드시 시간을 정해놓고 해야 됩니다. 저번에 이야기했죠. 사막에서 물을 가지고도 그 갈증으로 죽는다고. 왜? 이렇게 몸이 이렇게 수분이 정발되는 걸 못 느낀답니다. 그래서 이미 갈증을 느꼈을 때 늦대. 그래서 물이 가지고 있으면서 사람이 죽는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가로를 하지 않도록 본인이 딱
일주일 하루하루 이렇게 자기를 재충전하는 것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재충전을 하시라. 시간을 딱 정해놓고. 그리고 하루 중에서는 자시와 축시, 밤 11시부터 새벽 3시 사이에는 엔간하면 자는 게 좋다. 정확히 말하면 11시 반에서 밤 새벽 3시 반 사이에는 되도록이면 자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상선약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뭐 많은 우리 선현들이 특히 공자님이 이 물을 흘러가는 걸 보고 수야 하면서 그죠? 그 물을 보고 관찰하고 했지 않습니까? 도가에서 이렇게 상선약수다. 물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그럼 물이라는 어떤 성질이 있냐? 물은 겸손해요. 항상 아래로 향해서 내려갑니다. 겸손합니다. 그리고 물은 유연합니다. 동그란 데 가면 동그랗게 맞추고, 네모잡이 가면 네모잡이로 맞추고, 그죠? 그러면서 기다려줍니다. 찰 때까지 쭉 기다렸다가 다시 넘어가고, 막히면 돌아가고, 그죠? 그러지 않으면 기다렸다가 차지면 다시 넘어가고. 그러면서 물은 어떤 것이 들어와도 전화를 시켜버립니다. 우리 마음으로 말하자면 용서죠. 누구든지 다 용서하는 마음. 이러한 물의 습성을 우리가 잘 배워서, 그죠? 그것을 우리가 잘 쓰는 것도 좋다. 또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물을 먹을 때 컵에다가, 컵 있지 않습니까? 컵에다가 물 숫자를 딱 적어갖고, 그죠? 지금부터 내가 수의 기운을 보충합니다 하면서 탁 먹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뭔가의 의미를 가지면 거기 에너지가 전달이 됩니다. 그럼 그 안에 우리 누구 책입니까? 보면 그 물은 알고 있다 이런 거 보면 이렇게 소리 파장에 따라서 그 물 세포가 그죠? 서로 물 분자들이 바뀌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이 글씨를 쓸 때 대리무 이 색깔을 이런 청색이나 검은색으로 쓰는 게 더 좋겠죠. 그 다음에는 내 마음 상태를 적당 시간에는 텅 비우는 겁니다. 무국 상태, 근본 상태, 내가 태어나지 않은 자궁의 상태로 돌아가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멍 때리는 겁니다. 멍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중에 또는 일주일 중에 이 멍 때리는 시간을 정해서 가만히 텅 비우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는 간념부터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이 멍 때리는 건 좀 비슷한데 이 외부자 내가 느끼고 보고 맛보고 하는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한다, 뭐 나를 어떻게 판단한다 이런 걸부터 탁 제거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무국으로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은 뭡니까? 아예 산소 깊이 깎아서 사람을 안 만났어. 그리고 스님도 무건 수행을 해버리죠. 면병을 딱 해갖고 현상을 안 보는 거예요. 현상을 제거해버리는, 화를 제거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딱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현실에 사는 사람은 그것이 어렵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시간을 일정 정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8시부터 9시 사이에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를 텅 비우겠다. 그러면서 누구의 소리 또는 전파 말하자면 TV나 라디오나 독서나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그럼 시간을 10분을 정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된다. 특히 수기운이 부족해서 항상 머리가 아프거나 잠을 못 자거나 눈이 튀어나올 것 같거나 그죠? 항상 입이 타거나 그죠? 가슴이 두근방 세근방 하면서 그죠? 가슴이 답답하고 그런 사람들은 이러한 방법이 상당히 도움이 된다. 자, 오늘은 수기운 휴식하고 저장하고 응축하고 근본으로 돌아가서 나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는 그러한 방법 알아봤습니다. 건강적으로는 기마사치, 수분을 음양탕으로서 또는 숫자를 적어가지고 섭취하거나 서커트, 그죠? 서커트를 열심히 하는 방법 좋습니다. 물건으로서는 특히 침실은 내 머리 닿는 부분을 단단하면서도 안정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내 머리 닿는 부분에 변화가 많거나 뾰족한 게 있거나 이런 것을 반드시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목욕탕 쪽을 깔끔하게 하는 게 좋겠다. 그 외에 이런 수와 관계된 이런 물건들을 가까이 놓거나 사진이나 물건으로 놔두면 도움이 되겠다. 그림 같은 것도. 그리고 이렇게 나의 뿌리인 조상님, 부모님에게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하루 나를 이 수의
물에서 우리가 지혜를 배우고 겸손함과 유연함과 기다림과 정화, 용서하는 법을 배우고 그러면서 멍 때리는 일정 시간을 딱 정해놓고 10분이면 10분, 1시간이면 1시간 묵언을 하면서 내 자신을 갈무리하는 재충전하는 멍 때리기를 권합니다. 감사합니다.